물건을 발주하다. 발에는 주자감. 발주. 고전순 동백마. 고전순 동백마. 정치사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 외의 것들, 경제, 사회, 문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거의 70% 시험에 나오고요.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가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적은 편이에요. 하지만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동시. 지증왕 때 동시라는 시장이 있었고 동시전이라는 감독기구가 있었다. 뒤에 계신 여사님의 친척 언니 강동순 여사님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그랬죠?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우!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우! 처음 들으신 것 같으세요? 자, 동순이가 왕이지라. 우우! 동시전 설치. 순장 폐지. 이사부 등용. 조사구. 왕이라는 칭호 사용. 이도 그냥 왕이 지증왕. 지라. 신라라는 국호. 그리고 마지막 두 개. 우경시작. 우산국 복속. 지정왕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 통일 전이잖아요. 통일하고 나서는 동시가 있었으니까 서시남시가 잇따라 생기더라. 서시남시, 동서남. 그리고 이제 무역과 관련된 얘기를 살펴볼 텐데 이거 기억나세요? 당항성? 당항성이 중요한 이유. 평택, 화성 지역인데 진흥왕이 성왕하고 합해서 한강 유역 빼앗고 나서 나눠야 되는데 배신하고 다 먹죠. 그래서 예전에는 백제를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 한강 지역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시작됐고 무역항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당항성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진흥왕, 중국과 직접.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고 나서는 거칠 게 없죠. 여기저기서 무역을 하면 됩니다. 경주 바로 옆에 큰 항구가 있어요. 울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통일신라 울산항. 전남 영암 역시 훌륭한 무역항으로 발전하고요. 아까 난리할 때 얘기했던 장보고의 청해진도 역시 두말할 나위 없는 훌륭한 무역항이다. 현재 완도, 청해진 하면 장보고가 떠오른다. 신라의 무역항 4개를 얘기하라. 그러면 당항성, 울산항, 영암, 청해진. 이렇게 4곳을 얘기할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당에다가 신라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집단 거주 지역, 기구 이런 거. 신라방, 신라소.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왜냐면 신라자 들어가잖아요. 누가 봐도 알아요. 신라원, 절이거든요. 신라원 잘 안 내요. 특이하게 신라티가 전혀 없는 법화원이 나온다. 누가 세웠다? 장보고. 돈이 워낙 많았어요. 유학생 파견의 증거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당나라 과거인 빈공과에 합격한 최치원. 다시 한번 최치원을 강조해 놓은 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백제는 어떤 대외 무역이 있었느냐? 기억나시죠? 무령왕릉 리을 22담로에 왕족 파견했던 무령왕릉의 능 형식이 뭐다? 벽돌 무덤이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디의 영향? 중국 남조 양나라. 일본하고 외하고의 교류를 증명하는 거 바로 근초고왕. 백제 최전성기 4세기의 근초고왕이 7개의 가지가 있는 칼 칠지도를 외에게 선물한 흔적. 일본과 교류. 자, 이거는 뭐 무역까지는 아니고 저장과 관련된 거. 다른 나라도 있었겠지만 거의 언급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창고 얘기가 나오는 곳. 워낙 북쪽에 있었고요. 고구려 처음부터. 추운 데서 뭐 농사를 짓기도 그러니까 맨날 약탈해가지고 곡식을 갖다가 쌓아뒀던 창고가 있다. 그것의 이름은 부경. 창고는 한국사에서 고구려 하나. 부경 딱 하나. 물론 있었겠죠.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조세제도 아까 했죠? 통일신라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정문서 혹은 촐락문서 두 용어로 나와요. 일본에서 발견이 됐고 거기 보니까 뭐가 써져 있어요? 백성들의 수, 지역,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소의 개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세금 거둘. 그리고 노동력 증발하려고. 와서 일해요. 거기 사는 누구 오세요? 유학 다 했어요. 소태. 소수리마. 안 한 거 여기 하나 나옵니다. 지방교육기관 하나 기억하세요. 경당. 고구려가 가끔씩 저렇게 안 한 게 하나씩 나와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대표가 아까 부경, 창고고요. 지방의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경당입니다. 백제는 대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박사들이 많았죠. 오경에 능한 오경박사, 의학에 심취한 의박사, 역사박사, 역박사.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요. 사택이라는 거는 백제 귀족의 성이에요. 사택. 그래서 사택 지적비가 있고요. 사택적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세운 비석이 있고 사택적덕이라는 사람이 사택지적비는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사택지적이라는 정말 고위관직을 경험했던 사람이 인생 말년에 세상이 참 더덥구나라는 자신의 심경을 비석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일단 한자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유학. 덧없음. 도교.
신, 자연, 뭐 세상의 덧없음, 도교.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교, 도교, 불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증거, 사택, 지적비. 이렇게만 일단 기억할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로 나올 때. 같은 사택인데 이 적덕이가 있어요. 사택, 적덕이. 이 적덕이는 누구냐면요. 요 미륵사지 석탑 누가 무슨 왕? 네, 무왕입니다. 무미건조하다로 외우자고 그랬죠. 무왕이 미륵사지인데, 미륵사지 석탑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안 써놨습니다만 현존 최고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왕은 무슨 설화? 서동요. 선화공주하고 둘이 이렇게 했어요. 뭐 이런 설화. 그래서 마치 무왕의 아내가 선화공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왕이 세운 미륵사지 석탑을 안쪽을 이렇게 뭐 보수하는 과정에서 금제사리 봉황기가 발견이 되는데, 이 금제사리 봉황기라는 건 이런 바닥에다 이렇게 금 바닥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택적덕 딸이 무왕하고 아내인 것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줍니다. 아, 도대체 무왕의 아내는 누구인가? 선화공주냐 아니면 그 당시 고위간직자였던 사택적덕의 딸이냐? 혼란. 정해진 건 없다. 중요한 건 금제사리 봉황기가 발견이 되어서 이 사택적덕의 딸하고의 관계가 추측이 된다. 요거는 유학하고 상관없이 사택 지적이 나온 김에 여유 있게 우리 선배님들하고 수업할 생각으로 적어 놓은 건데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유학으로 돌아가서 신라의 청년 둘이서 야 우리가 언젠가 다시 1년 후에 만나서 열심히 그 유교 공부한 다음에 다시 만나자라고 돌에다 새겨놓은 거 임신서기석입니다. 요 임신은 임신년의 임신이에요. 임신년에 신라 청년 둘이서 맹서를 기록한 돌 임신서기석. 둘이 유교 공부하자고 했잖아요. 유학. 통일신라의 유학 공부 흔적. 아우 반가워요. 독서하라고 그러니까 원성을 샀던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 유학 공부 얼마나 했는지 체크해서 관리를 등용하려 했지만 시료는 없었다. 발해 국립대학이 당연히 유학에 증가겠죠. 물건을 발주하다. 발해는 주자감. 발주. 도교. 도교는 자연, 물, 산, 덧없음, 노자, 장자. 이게 도교입니다. 연개소문이 당에 도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이 고구려를 쳐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당하고 좀 관계가 좀 괜찮을 때 연개소문이 나름 지배자니까 유력자니까 당에 도사를 파견 요청을 한 적. 이게 바로 도교가 그 당시 유행했다는 증거. 그리고 강서대묘의 사신도라는 그림을 보면 좌총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주작 현무 막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막 머리는 뭐고 뭐 꼬리는 뱀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교의 증거다. 백제 산수문이 복도를 보면 산과 물 아주 오묘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교. 금동대학로 이건 아주 뭐 엄청난 문화재죠. 그 백제의 정말 기가 막힌 이 기술로 만든 거기 자세히 보면 도교적인 문양들이 여기저기 새겨져 있어요. 도교의 증거입니다. 신라 화랑도 좋은 산 물에서 열심히 산과 물 도교. 그리고 화랑도의 정신 그런 어떤 을 이어받은 것이 쭉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던 우리 한말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님께서 강조한 난가사상 역시 도교와 이어진다. 이 정도까지만. 도교는 유교나 불교에 비해서 문제로 출제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건상 장소를 옮겼고요. 연말이어서 휴강이거든요. 좀 진도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제가 따로 찍어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요걸 이제 보시고 다시 또 복지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교입니다. 고대의 불교. 여러 번 얘기했죠? 고전순 동백마. 고전순 동백마. 고구려는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 백제는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불교 수용. 단 신라는 이미 고구려에서 수용을 했고요. 귀족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거풍왕 때 2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봉인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자고 그랬죠. 자, 불교 큰 건 그렇고요. 승려들의 업적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스님 누구예요? 신라의 스타 스님 두 분입니다. 원효, 의상. 둘은 친구죠.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지만 중간에 한 사람이 안 가고 돌아와요. 누구죠? 그렇죠. 원효입니다. 원효. 원효 대사는 중간에 깨달은 바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무덤에서 잤는데 침대처럼 느껴졌다. 탄산수인 줄 알았더니 해골에 떠 있었던 물이었다. 여러 가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당나라 유학 필요 없다. 나는 대중에게 다가가겠다. 두 스님을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출신을 알아두면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자, 원효는 육두품 출신.
그다지 높지 않은, 하지만 의상은 진골 귀족 출신이에요. 둘이 일단 출신을 정확히 알아도, 근데 원효가 그리 높지 않은 계급이다라는 건 흔히 알 수 있죠. 막 파괴승까지 갈 정도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거의 일탈에 가까운 생활을 할 정도니까 원효가 육두품이면 당연히 의상은 좀 높았겠구나, 진골이다. 그래서 이 두 스님을 출신 성분에 의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다지 높은 계급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가 좋겠어요, 다음 세상이 좋겠어요? 다음 세상이, 원효대사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내세, 이 올레자예요. 돌아올 세상, 내세를 중시합니다. 의상은 지금도 괜찮아요. 귀족이에요. 현세를 중시합니다. 자, 그리고 원의 요 원자, 일이죠. 일, 원. 영어로 원은 일입니다. 그래서 일심사상, 일심사상. 그리고 또 하나,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괜찮아, 뭘 싸우고 그까지 그냥 잘 화해하고 살면 되지. 싸움을 화해시킨다, 쟁을 화해시킨다, 화쟁사상. 반면에 요건 넘어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중국의 선진 불교를 배우고 온 의상대사는 화엄사상입니다. 중국스럽고 아주 꽃처럼 화려하고 엄숙한 화엄사상 의상. 아유 그냥 싸우지 마, 화해해, 화쟁사상 원효대사. 그리고 원효는 일심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해. 그 아미타가 극락이란 뜻이에요. 극락. 다른 말로 정토인데 지금 별로잖아요. 육두품 지금 별로예요. 극락 가야죠. 아미타 신앙입니다. 극락 신앙, 정토 신앙. 반면에 남이 아무탑을 관세음을 줄이면 관음인데, 관세음은 극락 가기 직전에 현실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현실도 괜찮다, 의상, 귀족, 관음신앙입니다. 관음신앙. 그리고 아까 화엄사상, 꽃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고 엄숙하고, 요 화엄 들어가 있는 책, 그림이 들어가 있는 화엄 일승법계도 의상의 책입니다. 원효대사는 무슨 책을 썼느냐? 공교롭게도 무슨 론, 무슨 소 들어간 걸 다 썼어요. 웬만한 거 다 걸립니다. 신문화쟁론, 대승기신론, 소. 그래서 론과 소로 끝나는 책은 원효. 의상은 화엄사상이니까 화엄일승법계도 의상.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무애가의 요 애자는 장애고요. 무는 없다는 겁니다. 장애가 없는 노래. 일심사상, 화쟁사상으로 열심히 수련을 하면 누구나 다 극락 가는데 장애가 없다. 무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설총입니다. 설총 아빠예요. 원효대사는. 설총하면 뭘 기억해야 되죠? 이두. 이두를 정리했습니다. 한자에 음과 훈을 따서 쓴 이두를 정리한 사람 설총이고요. 또 하나 뭡니까? 화왕계. 꽃을 의인화해서 꽃의 왕인 모란에게 얘기를 하죠. 간신 장미를 좋아할 거냐, 충신 할미꽃을 좋아할 거냐. 그래서 신문왕에게 왕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던 설총의 아빠가 원효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했죠. 그런데 의상에서 안 한 게 있습니다. 요거 일즉다 다지길. 제가 따로 빼서 승려 특집으로 콘텐츠를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거기에선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최태성 선생님도 요걸 강조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일즉다 다지길이 뭐예요? 하나는 곧 많은 것이요, 많은 것은 또 하나다. 왠지 일심사상일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요거는 일심은 그냥 가볍게 단순하게 일심이에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사람 마음먹기에 다릅니다. 요 일심은 일체유심조의 준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무덤도 푹신푹신한 물침대가 될 수 있고, 대골물도 탄산수가 될 수 있다가 일심이고, 요 일즉다 다지길, 왠지 일심 아닐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일즉다 다지길은 화엄사상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다. 요거 뭐 깊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일즉다 다지길, 자칫 일심으로 빠져들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스타 스님 두 분을 해결했고요. 해초는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제 잘 아시죠?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를 다녀오시고 쓰신 책, 왕 오천축 국전. 해초. 어떻게 배운다? 치읓 치읓 치읓. 해초 왕오천축 국전. 치읓 치읓 치읓. 초, 천, 축. 자, 그리고 원광,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세소고개로 많이, 화랑의 규범, 세소고개, 뭐 사군이충, 임전무태 뭐 이런 거 있죠. 세소고개를 정리하신 분이 원광법사고, 요거 너무 쉽고요. 요거 알아두세요. 걸사표 611년에 걸, 구걸하다, 사, 군사를 요청하는 글을 보냅니다. 어디에다가? 수나라에 보냅니다. 수나라에 보내서
아, 고구려가 너무 우리 신라를 막 괴롭혀요. 군사 좀 보내서. 예, 진평왕이 시키죠. 진평왕 때. 근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게 다른 나라를 다른 나라의 힘으로 이렇게 벌하게 하는 것이 승려된 도리가 아닙니다만 왕의 명인이 어쩔 수 없이 쓰긴 씁니다 하면서 벌사표를 보내요. 그랬더니 나라의 양제가 그래 이거 좋다 그러고서 쳐들어가요. 그게 바로 612년에 살수대첩입니다. 쳐들어갔는데 당하죠. 을지문덕에게. 그래서 611년 그 전해에 걸사표를 보냈다. 원광. 어렵게 시험에 나올 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아주 유치한 겁니다만 원더걸세로 원광은 걸사표와 세소고개의 주인공입니다. 원더걸스라는 걸그룹이 있었죠. 원더걸스로. 자, 자장스님, 중국 요리 이름을 가지신 자장스님은 선덕여왕 때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짓도록 건의하신 분입니다. 짓도록 건의했다. 자, 여기서 하나, 황룡사는 그러면 누가? 진흥왕입니다. 최전성기 진흥왕이 황룡사, 히읗히읗 진흥 황룡사고요. 자장스님의 건의로 구층 목탑을 건설한 건 선덕여왕이다. 자, 통일신라 말에는 이제 같은 불교여도 교종보다는 선종이 유행합니다. 선종.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종과 관련해서 9가지 그 파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구산선문이라고 그러고요. 선종의 9가지 파. 구산선문인데 그 중에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채징이라는 스님의 가지산문을 비롯해서 그 외에 8가지 산문이 더해지면 구산선문이 되는 겁니다. 통일신라 말 혼란한 시기에는 선종이 유행했다. 교종, 앉아서 경전만 읽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참선을 통해서 이 혼란기를 극복하자 선종이 유행했고요. 또 하나, 풍수지리설. 혼란기에는 이런 조금 특이한 어떤 신앙들이 각광을 받죠. 땅과 바람과 물과 여러 가지를 조합해보면 여기가 길한 곳이고 저기는 흉한 곳이다. 풍수지리설, 도선 스님이 풍수지리설의 대가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의상은 귀족 출신이니까 원효하고 스케일이 다르다. 절을 지어버려요. 부석사를 창건합니다. 영주에 있는 부석사죠.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아니,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대표적인 고려의 건물 아니냐. 무량수전은 고려 때 지은 거고 부석사라는 절은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불상과 불탑으로 넘어갑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이 반가부자. 완전 다 한 게 진짜 가부자고 반만 이렇게 하나만 하면 반가부자죠. 반가부자를 한 상태에서 사유 생각하고 있는 상 뭔지 아시죠? 나중에 이거 사진으로 싹 다 다시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생략할게요. 요게 고구려 백제신라 다 있어요. 요건 삼국 공이 있는 겁니다. 공희. 그런데 이것이 증명하는 게 뭐냐? 바로 일본의 고류사라는 곳에도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는데 앞에가 달라요. 삼국은 금동이죠. 일본에 있는 건 목조입니다. 목조. 그래서 삼국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고류사 일본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됩니다. 요거 전체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자 이제 각각 들어가 볼게요. 고구려에서는 요거 하나 꼭 알아.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연가라는 건 이거 연호입니다. 연호. 네, 어느 왕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호이고요. 연가 7년. 연가라는 연호를 가지고 있던 그 왕 시기에 7년째 되던 해에 아마 이 열애 입상을 만든 것 같은데 특징이 뭐냐면 광배가 있다. 광배라는 거 이 뒤에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나중에 사진할 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는. 그리고 그거 잘 보면 연가 7년이라고 써 있는 고구려의 상당히 중요한 불상 문화재 중에 하나고요. 자, 백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거예요. 맨 위에 서산에 있는 용현이 마의 열의 삼존상. 별칭이 뭐예요? 백제의 미소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그런 표정을 바위를 이렇게 갈아서 마에라는 거는 이렇게 언덕이나 바위돌 같은 걸 이렇게 간 거예요. 따로 거기다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 거기를 갈아서 마가 갈마자잖아요. 네, 언덕의 자. 언덕을 갈아서 만든 삼존, 3개의 불이 부처가 웃고 있습니다. 서산의 마의열의 삼존상, 백제의 미소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 다 중요하네요. 부여 정림사지에 있는 5층 석탑.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요 평제탑이라는 별칭이 있다는 거. 해석하면 뭐예요? 평정했다. 어디를? 백제를. 백제를 평정하고 내가 이 탑을 세웁니다라고 참 기분 나쁘지만
소정방의 이야기가 거기 써 있어요. 언제인지 아시겠죠?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킬 때 마지막에 사비성을 함락하면서 660에 백제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때 아마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김사지 5층 석탑 부여죠. 자, 그리고 부여에서 사실은 익산으로 천도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익산을 사랑했던 왕 바로 무왕이죠. 무왕 때 미륵사지 석탑이 지어지는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로 좋아, 이 최고가 아니고 최고, 오래고, 옛고,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탑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어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있고요. 또 하나, 이 안에서 발견된 금제사리 봉영기 혹은 금제사리 봉안기라고 금색 바닥에다가 이렇게 긁어가지고 글씨를 쓴 거를 잘 읽어서 해석을 해봤더니 그 당시 사택시가 있어요. 이 귀족 집안입니다. 사택시 중에 사택적덕이라는 고위 관료의 딸이 무왕하고 뭐 결혼을 한 사이인 걸로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무왕하면 서동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라의 선화공주하고 부부관계가 아닌가 했는데 이 사택적덕이 쓴 금제사리 봉영기가 나타나면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축조 연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건 무미건조하다로 외우라고 했죠. 무왕이 미륵사지 석탑이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왕궁리 5층 석탑이라고 하나 적어놓은 거는 익산 지역에 있는 석탑 중에 하나 더 알아두자. 이게 최근에 시험에 선지로 나왔거든요. 왕궁리 5층 석탑은 익산에 있는 백제의 유물이다. 여기까지. 자, 이제 신라로 넘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신라, 삼국시대 신라의 경주에 있는 배동 석조열의 3존 입상. 돌로 만들었고 3개의 부처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거. 잠시 후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요거 하나 알려줘. 요거 그냥 신라, 삼국시대. 그리고 선덕여왕의 업적. 선덕여왕이 희한하게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요리 자장 스님의 건의에 의해서 뭘 먼저 했다? 황룡사 구층목탑. 요거 있고요. 아까 이미 했고요. 운항사의 모전석탑도 선덕여왕 때 지어집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요 그대로 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글자를. 모방했다. 전, 벽돌탑을. 그런데 진짜는 무슨 탑? 돌탑, 석탑이다.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 분황사에 있는 것 선덕여왕이 제위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탑은 아닙니다만 천문관측기구 첨성대가 선덕여왕 때. 그래서 3개입니다. 분황첨. 건물하고 관련 있는 왕 선덕여왕. 자,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갈게요. 통일신라 하면 석굴암하고 불국사 빠질 수가 없죠. 석굴암엔 본전불 기가 막히죠. 정말 어떻게 그런 불상을 만들 수 있었는지 참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석굴암 본전불 정말 중요한 불이고요. 불국사에는 탑 2개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3층 석탑하고 다보탑입니다. 이 중에 3층 석탑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 3층 석탑은 다른 말로 석가탑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무영탑이라고도 합니다. 아사달, 아사녀의 설화. 아사달이 가서 이걸 탑을 다 지으면 이 앞에 있는 물에 탑의 그림자가 보일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그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림자가 오질 않고 다 지은 것 같은데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자 아사녀가 자결을 하죠. 아사달이 나중에 와서 나의 사랑하는 아사녀가 죽은 걸 너무나 슬퍼하면서 아사녀를 그리워했다는 그런 설화. 그림자가 없는, 그림자형 무, 없을 무. 그림자 없는 탑. 그 설화가 전해지는 석가탑. 별칭 무영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됩니다. 도굴꾼들이 막 그 석가탑을 하도 도굴을 해서요. 이제 그만해 하고 이제 좀 훼손된 거를 보수하려는 과정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을 발견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현존 최고 금속 활자본은 그렇죠. 직지심체요절.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했다는. 자, 다른 데로는 지금 잘 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즘 빨리 진도를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다보탑은 모양을 꼭 알아두셔야죠. 다보탑. 오답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그림으로 나올 때. 다보탑은 10원 동전의 모델이죠. 이렇게 계단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돼. 석가탑은 쭉쭉 이렇게 뻗은 거고요. 자, 그리고 가문사지 3층 석탑 기억나세요? 가문사지 3층 석탑. 간만에 뉴스 신문을 보니 999 신문한 때 아빠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운 절이 바로 감은사고요. 여기 써놨네요. 신문이 아빠 문무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3층 석탑 역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리고 신라말, 통일신라 말에는 스님들의 탑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스님들의, 승려의 탑, 승탑이라고 그러죠. 승탑.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 이게 사리가 나온다는 그 사리를 보관한 승탑이 신라말에 유행하더라. 대표가 바로 화순에 있는 쌍봉사 철감선사. 이름 살벌합니다. 철감선사의 승탑. 신라말에 유행하기 시작. 자, 그리고 발해를 빼놓을 수 없죠. 남북국 중에 북국인 발해에 불상과 불탑 뭐가 있느냐. 이불병좌상 아주 중요합니다. 이불. 부처가 두 분이고요. 병좌, 나란히 좌 앉았어요. 이렇게 발해 얘기할 때 했었죠. 다시 한번 사진 나오면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광배가 있어요. 광배가 이렇게. 이불 뒤에 광배. 광배 아까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발해 고유의 탑으로 나올 때 자주 나오는 바로 영광탑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벽돌탑이에요. 전탑입니다. 그리고 묘한 게 그 밑에 이렇게 아치형의 입구가 있는 거예요. 요거 역시 영광탑 구분할 때 포인트가 되는 건데 사진으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는 정말 쉽게 끝나죠.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근고기, 제주도 고기, 근으로 이렇게 떠서 파는 고기, 근고기, 백제의 근고기, 근초고왕이 고흥을 시켜서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근초고왕 4세기고 신라의 진흥왕이 거칠부 국사, 이건 진거사로 외우자. 그런 거사가 없지만 그냥 진거사. 진흥왕 때 거칠부 시켜서 국사. 진거사. 진흥왕 몇 세기? 6세기죠. 두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전성기. 각 나라의 전성기. 반면에 고구려는 전성기가 장수왕 혹은 뭐 광개토대왕 5세기인데 희한하게 영양왕 때 영양왕은 그리 영양가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는 없죠. 영양이 별로 없는 영양왕.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승리할 때 왕 영양왕 요 정도 나오는데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학자가 신집 5권이라는 역사책을 정리합니다. 그 전에 있던 뭐 6이라는 책을 5권으로 다시 정리했는데 이 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아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다른 왕들은 전성기여서 이거 말고도 같이 섞어낼 게 많은데 이 사람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도 뭔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정말 열심히 시간을 막 초과해가면서 강연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거, 그리고 들으시는 입장에서도 앞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거의 복습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번엔 무덤을 따로 파겠습니다. 무덤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무덤의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겹치기도 해요.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번 구분은 해둘 필요가 있다. 일단 고구려는 용맹의 상징답게 돌무지 무덤, 돌을 쌓았어. 돌만 툭툭툭툭툭. 대표가 장군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 돌 무덤으로 들어가는 굴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굴을 따라 들어가면 돌방이 있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때 돌방의 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점점 모가 줄어요. 이렇게 모주림 천장. 고구려의 독창적인 양식이에요. 모주림 천장. 길이 있으니까 도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도굴 되고요. 대표적인 굴식 돌방 무덤의 예가 바로 평양에 있는 강서대묘. 평양의 강서대묘. 여기 사신도 나오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사신도. 도굴이 되는 거에 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신라하고 비교할 건데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자,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돌무지 무덤이 초기에 보입니다. 바로 석천동고분, 저 잠실에 있는 석천동고분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증거가 되는데 시간이 흘러서 아주 독특한 무덤이 나오죠. 여기 지금 이거 웬만하면 이거 무령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로 무령왕릉. 왜냐하면 리을로 해서 리을 하면 22 담노죠. 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시간이 절하게 되는데 하여튼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에요.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무덤 형식. 어디? 바로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의 교류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가장 중요한 또 특징이 뭐냐면 피장자, 묻힌 자, 누가 묻혔죠? 무령왕. 축조연대, 무령왕 시기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다. 피장자와 축조연대를 정확히 알 수, 거기 써 있으니까. 자, 그리고 신라는 돌무지는 비슷한데요. 돌무지까지는 비슷한데 돌을 쌓아서 그냥 시체를 넣은 게 아니라 관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관을 2개, 나무 관이 하나 있고 그 위를 또 보호하고 있는 널이 하나 더 있다. 널은 관이에요. 덧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이 특징입니다.
굴식 동울방 무덤은 길이 있으니까 거기 살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도굴 하죠. 하지만 얘는 그냥 넣고 돌 쌓고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 입구가 없죠. 벽이 있어야 벽화를 그리지. 벽화 없어요. 도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의 문화재들,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표는 천마총이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천마도가 나오잖아요. 천마도. 벽화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벽화 아닙니다. 벽화 아니고 말 안장에 이렇게 흙 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기에 그림이에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이거 벽화 아니에요. 벽화 아니고 말 안장에 이렇게 흙 튀지 말라고. 벽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황남대총 같은 무덤에 보면 껴묻거리라는 게 뭐냐면 막 장신구 같은 거 이렇게 다 같이 아이고 저 세상을 가셔도 좀 부유하게 풍족하게 즐기세요라는 의미로 각종 장신구들을 넣어줘요. 그게 바로 껴묵거리인데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껴묵거리들을 고스란히 우리 후대의 후손들이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무덤의 형태, 돌무지 덧널 무덤이 도굴이 불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 같은 형태는 이미 후손이 보기 전에 다 도굴을 당했죠. 자, 여기까지 신라, 백제, 고구려 비교해봤고요. 자, 가야 빠뜨릴 수 없죠. 고분하면 또 가야입니다. 가야의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관가야, 김해. 금이니까 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김대성으로 하자. 대성동 고분, 김대성. 불국사 석굴암 지은 김대성, 금관가야고요. 대가야는 고대하다. 학수고대하다 할 때 고령의 지산동입니다. 고지가 적인데 고령은 지산동. 아무리 시간 없어도 요건 짚을게요. 금관가야 누가 멸망시킨다? 8조 법금. 법흥왕이 금관가야. 신라의 법흥왕. 대가야 누가 멸망시켜요? 고국천왕의 빈민구율제도 진대법. 진흥왕이 대가야. 진대. 둘 다 신라의 왕들이 멸망시킵니다. 자, 무덤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 시험에 나와서 간과할 수 없어서 적어놨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왕은 아니지만 워낙에 뛰어난, 후세에서 왕이 아닌데도 왕, 흥무대왕인가요? 하는 이름으로 후세가 막 존경을 계속 할 정도로 김유신을 존경했기 때문에 김유신 묘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굴식 돌방 무덤이 특이하게 신라의 묘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 대부분인데 요건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 중기 후기의 형태죠. 그리고 요거만 하나 기억해 두세요. 워낙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2지 신상 호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석 수호하는 거죠. 지켜주는 김유신 장군을 12지 12개의 동물이 지켜 해서 그런 돌이 있는 탁탁탁탁탁 12개 김유신 묘는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발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발에 무문선, 무왕, 문왕, 선왕 중에 문왕의 딸 2명, 둘째 딸 정혜공주, 넷째 딸 정효공주의 묘가 특이한데 일단 정혜공주 둘째 묘는 굴식 돌방무덤, 고구려 영향받은 발에는 고구려 영향받습니다. 모주림 천장이에요. 그리고 돌사자상, 용맹 고구려 영향 써놨네요. 반면에 넷째 딸 정효공주의 묘는 특이하게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하면 어디다? 중국의 영향. 둘째 딸은 고구려 영향, 넷째 딸은 중국의 영향. 귀족회의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룹 신화 혹은 단군 신화. 신라는 화백회의다. 만장일치. 나머지는 그러면 다수결이죠. 특이하게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고요. 신라 전체를 아우르는 폐쇄적인 신분제도 뼈의 품격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골품제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고구려는 물건의 재고를 생각하자. 그 제자는 아닐 텐데 아무튼 재고, 재가회의는 고구려. 귀족회의입니다. 귀족회의, 현재 하고 있는 귀족회의. 백제 도축업자를 생각하자. 백정, 정삼회의. 조금 더 깊게 알자. 정삼회의를 했던 곳, 정삼이 있는 곳 천정대입니다. 천정대. 재산 같은 거 선출하고 이런 거 다 천정대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삼회의 알아둡시다. 백정. 자, 드디어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문서는 일본의 도다이사 촌락, 서원경, 촌락, 인구 현황, 토지 종류, 민정문서죠. 민정문서. 죄송한데 지금 저 사무실에 누가 방문을 해서 잠깐만요. 5분만 있어. 5분. 자, 민정문서. 제가 참 이런저런 관계가 좀 얇게 넓어가지고. 민정문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통일신라 시대의 수조, 조세를 거두기 위한 증명이 되는 그런 문서이고요.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고요. 어디에 누가 살고 그 집에 말소가 몇 마리인지. 자, 가국가의 경제 상황. 통일신라입니다. 보이죠? 서신함시. 이 앞에
시장이 하나 더 있죠. 동시가 있어죠. 동시는 누구예요? 지동시 이렇게 가볍게 외울 수도 있고요. 지동시, 지증왕 때 동시, 동시전이고 동순이가 왕이지라. 오오.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무튼 요게 그냥 신라 때라면 통일신라 이후에는 동시 외에도 서남시가 계속 생겼다. 바로 요겁니다. 요 1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경성과 경원의 무역소는 조선시대의 여진의 회유책입니다. 4대 교린 정책이잖아요. 명예는 4대를 하고 나머지는 교린인데 잘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바로 요건 회유책이에요. 무역할 때 여진 사람들 와서 쉬기도 하고 뭐 밥도 먹고 하라고 무역소라는 거. 이건 조선 때 여진과의 관계입니다.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주전도감 이거 아직 안 했죠. 도감 나오면 대부분 고려인데 특히 주전도감은 고려 숙종 때 화폐를 만드는 기구입니다. 아직 안 배웠고 나머지가 다 안 배웠지만 얘만 정확히 알면 요거 맞힐 수 있네요.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매점 매석. 이것도 나중에 할게요. 요 도고 일단 조선 후기. 자, 그리고 구황작물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다른 선지를 몰라도 동시, 서시, 남시. 동시는 지증왕 때 통일하고 나선 서시, 남시가 또 추가로 설치됐다. 신라의 이야기, 통일신라의 이야기, 민정문서 알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스님 문제 나오죠? 역시 2점이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문제고. 끝났네요. 그냥 일체 유심조 하나 보면 일 하나만 보고도 원이잖아요. 원효. 자, 원효 대사의 이야기인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원효를 알 수 있는데 밑에 보면 론소, 원효론소, 론이나 소로 끝나는 책 1심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1심. 그리고 아이 그 육두품이나 육두품이야. 같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싸우지 말고 쟁하지 말고 화해하자. 완벽해지죠. 원효. 보이세요? 이렇게 서글서글 잘 지내고 부처님 가르침 잘만 따르면 극락 가는데 장애가 없다. 무애가. 기출문제는 나머지 선지도 꼭 살펴봐야 됩니다. 왕 5천 축국. 인도와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다녀와서 저 책을 쓰신 분 치읓 해초 왕호 천축 국전 해초고요. 황룡사 9층 목탑 자장 스님이죠. 자장 중국 요리 스님. 황룡사는 진흥왕.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의 건의. 세소국의 원광법사. 원더걸세. 원광법사는 더걸 걸사표와 세소국이. 화엄 나오면 원효의 친구이면서 라이벌이었던 의상이죠. 원효는 서글서글, 의상은 진골귀족. 화 꽃처럼 아름답고 엄숙한 화엄사상. 책도 화엄 들어가 있는 화엄 1승 법계도 썼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지 한능검에서 비중이 높진 않지만 놓칠 수는 없어요. 하면 나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도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사진으로 한 번 더 보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